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벌써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이게 발렌타인데이 아닌가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먹고 싶다 갑자기. 천혜자는 초콜릿 좋아합니다. 약간 초딩 입맛이라서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 초콜릿을 선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초콜릿을 받아본 기억,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 있으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초콜릿 하나씩 꼭 선물해 주세요. 뭐 빼빼로는 아니죠. 초콜릿이죠. 그래서 초콜릿 하나 선물해 주면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사랑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약간 이 춤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춤을 추면 좋잖아. 뭔가 술 한잔 마시면서 흥겹게 춤을 춘다. 근데 이 춤을 추면요,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놀라운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춤바람 나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 춤을 추면은, 이 머리가 더 똑똑해진대.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네요. 머리가 똑똑해진다. 진짜 그런가? 영국의 그 코벤트리 대학교 마이클 던컨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30분짜리 그 살사 댄스 이 수업을 받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한 18%, 집중력이 13%, 기억력은 18% 정도 향상되었답니다. 그만큼 춤이 좋다는 거야. 오늘부터 당장 그 댄스 학원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춤을 추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두 번째, 춤을 추면요, 자존감이 향상이 됩니다. 자존감. 진짜 자존감이 향상될까요? 이 여럿이 함께 춤을 추면은 상대방과 몸과 마음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회성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자신을 상대 앞에서 마음껏 펼쳐 보임으로써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춤을 추면 뇌의 그 노화, 이 뇌의 노화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느려진다. 그 조 베르기스라는 그 과학자 연구에 따르니까 이 춤이라는 게 이 중추 신경계의 활동과 뇌 활동을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가지고 이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그 해마죠. 해마의 그 부피 감소, 이 부피 감소를 막아가지고 노화를 지연시켜준다. 춤을 춰라. 세 번째, 춤을 추면 창의력이 발달이 됩니다. 창의력. 이 춤을 추는 순간 마음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춤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창조성의 문이 열린다. 창조성의 문이 열린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춤을 추면 육체적인 고통이 완화가 되는 거야. 이 춤을 추게 되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그 화학 물질이죠. 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증가를 합니다.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두통이나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우울증도 이제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춤을 춰야 돼. 밤마다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세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그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우리 천만전자 그 팬들과 같이 교류하면 돼. 찐팬으로 빨리 가입하셔가지고 하세요. 가입하셔가지고 찐팬들과 같이 소통하는 거야. 뭐 자주는 모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톡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한 번씩 오프 모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런데 춤을 추니까 그 세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흥겨운 음악이 없더라도 춤은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노래 틀어놓고 하면 돼요. 휴대폰 틀어놓고 춤을 춰도 됩니다. 막 춤춰도 돼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은 이제부터라도 한번 춤을 즐겨 보십시오. 춤바람 나라는 게 아니라 춤을 즐기라는 겁니다. 뭐 20대처럼 무슨 뭐 있잖아, 뭐야 그 칼춤 추라는 게 아니야. 칼군무. 우리가 무슨 아이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돌 춤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춤을 추시면 됩니다. 막 추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신나게 떠들어대야겠죠. 삼성전자. 요즘 우리가 챗 GPT라고 하냐? 챗 GPT. 이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신사업 창출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챗 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초거대 AI를 통해 가지고 학습하고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하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그 고성능 이 D램 정보를 국내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챗 GPT 확산으로 고성능 D램 수요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3일 반도체학에 따르니까 챗 GPT의 그 AI 학습에 활용되는 엔비디아가 있어 A100이라고 하는데 그래픽 그 처리 장치 GPU에는 SK하이닉스의 3세대 그 HBM이죠. HBM 그 고대역 메모리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HBM D램이 적용이 됐어요. 그 A100보다 최신 제품인 엔비디아의 H100 GPU에도 하이닉스의 그 4세대 HBM 제품이 들어갔는데 최근 엔비디아는 A100에 이어서 H100 이 H100에도 제품에도 챗 GPT 서버용으로 납품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PU는 D램에 저장된 명령을 가져와 가지고 연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HBM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삼성도 서버용 D램 출시에 더 적극적인데 그 데이터 저장뿐 아니라 연산까지 가능해 가지고 HBM PIM D램을 개발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공략. 지난해 10월에는 GPU 업체죠. GPU 업체인 그 AMD가 그 개발한 AI 가속기에 HBM PIM을 납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재근 교수라는 사람이 그래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HBM D램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했죠. 이렇게 AI 챗봇인 챗GPT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PC나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에 밀려가지고 큰 관심을 못 받았던 그 고대형 메모리 D램 등 고성능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AI 서비스 확대로 인해 가지고 그 D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년 내에 AI에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 판이 쩔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 따르니까 올 들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관련 주문이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네요. 이 HBM은 이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가지고 기존의 그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렸어. 그래서 CPU, GPU 이거 함께 작동을 하면서 이 서버의 학습, 연산 성능을 아주 크게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HBM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일반 D램보다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서 ASP, 평균 판매단가죠. ASP가 D램의 최소 3배 이상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은 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는데 이 챗 GPT 등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게 비싼 값을 치더라도 이 HBM을 적용하겠다는 그 빅테크, 이런 빅테크가 줄을 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세계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는 그 SK 하이닉스의 최신 제품인 HBM3를 공급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이 서버용 CPU 세계 1등 기업 인텔도 하이닉스의 HBM3를 장착한 제품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업계에서 그럽니다. HBM3 가격이 최고 성능 D램 대비 최대 5배까지 치솟기도 했죠. 당초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상한 것보다 시장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렇게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제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HBM은 지난해부터 AI용 서버에 본격적으로 장착될 정도로 초기 단계 시장이지만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통한 고객사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HBM 시장이 주도권을 쥔 거는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2013년 미국 AMD하고 함께 세계 최초 HBM을 개발했어요. 양산했고 1세대, 2세대, 3세대를 나가는 거야. 4세대 같은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60에서 70분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2021년 2월에 AMD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이제 결합한 HBM, PIM이라고 있어요. 지능형 메모리. 이 기술을 개발했고, PIM은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만 하던 그 메모리 반도체에 뭔가 CPU 같은 칩처럼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HBM, PIM을 CPU, GPU에 장착을 하면은 그 서버 연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하이닉스도 지난해 2월 PIM을 적용해서 제품 솔루션을 공개를 한 거죠.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부가진 디램이 얼어붙은 메모리 반도체 그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의 인위적인 감산에 소극적인 것도 AI 기술 등의 확대로 올 하반기 디램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준 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지난달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AI 기술에 기반한 그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이제 위해서는 대량 연산, 이 대량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프로세서하고 이를 지원하는 고용량 메모리 조합이 필수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HBM 등 AI 특화 디램 개발이 업계 판도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미세공정 개발에 열을 올리던 시대는 지났다.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연산 처리 능력까지 갖춘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업체 명운을 가릴 정도로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HBM, PIM 상당히 좋은 기술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기술들이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내가 볼 때는. 그리고요, 그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최대 이슈는 기술 인재 확보로 현재 핵심 기술자를 양성해 가지고 해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 이명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1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에서 첨단 산업과 이공계 기술 인재에 대해서 예우나 포상과 같은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인재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 전 사장은 1976년이네요. 삼성전자 입사해가지고 메모리 설계와 개발 사업 등을 거쳐가지고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회 그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임 전 사장을 초빙해가지고 특별 강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임 전 사장은 그래요. 이날 반도체가 이끈 그 정보혁명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설명해가지고 향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했고, 특히 임 전 사장은 산업의 근본에는 기술이 있다. 기술력과 기술 인재 확보를 강조를 해요. 임 전 사장은 삼성전자가 1990년대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많아가지고 기술력이 좋으니까 고객이 탄탄해져 꽃놀이배로 쓸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를 해요. 임 전 사장은 우리나라 그 산업군을 이끄는 핵심 기술자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사회를 지키는 영웅이라는 것을 국가가 알려야 한다. 다만 TSMC의 경우 회사가 이익이 나면 보너스로 주식을 주죠. 잘 나가는 회사는 주식이 계속 올라서 그 수익이 생기니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기일전의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강팀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또 반도체 대부분 사이드 디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성했다가 사라진 게 엄청 많다고 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교육 연구 체계가 필요하다 강조를 해요. 그는 아울러서 해외 그 인력 활용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민 정책, 그 이민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반도체 그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성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과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죠. 지금부터라도 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한국 증시는 기업 가치를 고려할 때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리 모나한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인베스트먼트 디렉터예요. 참 이름도 길다. 게리 모나한. 하여튼 최근에 그 매일경제인가 그쪽에서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그는 피델리티 그 아시아 증권 투자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네요. 하여튼 모나한 디렉터가 그래요. 지난해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거 이탈한 것은 인플레이션, 긴축 우려 등 거시경제 환경 때문이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재고가 조금씩 소진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수급이 다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죠. 이 PBR을 활용하는 그 기업 가치 측정이 비교적 정확한 종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사이클 산업에 속한 삼성과 하이닉스의 PBR 밴드는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역사적 PBR 그 저점 부근의 경우 삼성은 0.9에서 1배, 하이닉스는 0.7에서 0.8배 이런 해당 위치에서 매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죠. 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업 가치가 저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모난 디렉터가 관리하는 피델리티 아시아 그 증권의 투자 신탁은 액티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기업 가치 매력이 풍부한 아시아 종목 25개를 선정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합니다. 2014년 이후 수익률은 104%, 참조지수 46% 성과를 크게 웃돌았고 해당 펀드는 금리와 주가 간 상관관계가 낮도록 종목들을 선정해서 약세장에서 주가 방어력을 높여요. 이 잠재력이 뛰어난 아시아 시장 내 그 황금줄을 발굴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제 진행한 것이 높은 장기 수익률을 가능하게 했고, 이 모난 디렉터는 그 선진국 대비 아시아의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덜했고요. 이는 기업 입장에서 원가나 임금 인상 등 리스크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다는 의미라는데, 아시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선진국 기업보다는 이익 방어에 쉬운 모습을 이제 보인다고 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로 과도하게 하락한 우량주를 발굴해서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델리티 펀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이에요. 38%.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호재로 국내에서도 중국 주식을 사는 중학개미가 늘고 있고 이 모난 디렉트는 규제 리스크가 있는 기술주보다는 실적 성장이 지속되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피델리티 펀드는 소재나 커뮤니케이션, 금융 등 이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난 디렉트는 중국 투자 종목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죠. 정치 규제 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업 모델이 탄탄한 종목도 많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그는 그 요즘 유행하는 테마 투자에 대해서 사실상 이 도박이라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업 펀더멘트를 기초로 투자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올바른 테마 내 투자 대상을 선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고 그러면서 그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현금 흐름, 이익 성장, 산업 구조 이런 기업 가치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고 또 조언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로봇에 꽂힌 삼성이 카이스트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제 로봇 인재를 이제 키운다고 하는데 올해 첫 투자처로 이제 로봇 회사죠. 레인보우 그 로보틱스를 고른 데 이어서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해서 팔을 걸어붙이고 있어요. 삼성은 13일날 대전 카이스트 본사에서 카이스트하고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정경훈 삼성전자 그 DX 부분의 그 CTO 사장하고 이승섭 카이스트 교학부 총장이 참석을 했네요. 교학부 총장이네요. 그러니까 삼성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카이스트에서 일종의 그 채용 연기형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 카이스트 로봇공학 그 학제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매년 10명, 장학생 10명을 선발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요청으로 올 가을에 학기부터 II 등 일부 과목이 추가로 개설될 것으로 알렸는데 이 장학생 전원은 등록금을 비롯해서 졸업 때까지 매달 학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졸업한 뒤는 삼성전자에 입사합니다. 이들은 삼성대 내 그 DX분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인 삼성 리서치나 삼성 로봇사업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2021년 기존의 TF형이었던 그 로봇 부서를 이제는 상설 조직으로 바꿨어. 로봇 사업팀으로 사업팀 이렇게 꾸렸습니다.
삼성은 자학생한테 현장 실습과 로봇 학교 참가 등 이런 다양한 기회도 제공할 건데 이번 채용 연계형 석사과정 우선 5년간 지향됩니다. 이후 성과를 평가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전 사장은 그래요. 이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에 발맞춰가지고 로봇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삼성은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정도 투자한 게 시작이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구 개발 생산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데 협동 로봇은 공장 등에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소형 로봇이죠. 연내 삼성의 1호 로봇도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령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인체 보조 기구 로봇 EX1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삼성이 이 로봇을 신사업으로 점찍고 투자를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소식과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